구조체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나 포인터와 같이 구조체형 데이터도 함수의 인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결과값으로, 그 함수의 결과값으로 구조체를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티저, 배열, 포인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거 갖고 함수에서 주고받았던 것처럼 구조체 자체도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체를 함수의 인자로 쓰실 때는요, 구조체 변수, 구조체 배열, 그리고 방금 배웠던 구조체 포인터를 쓰실 수 있고요. 함수의 인자의 데이터형을 구조체형으로 선언해서 쓰셔야지 됩니다. 함수의 결과로 구조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함수의 데이터형을 구조체형으로 정해 주셔야 돼요. 자, 왠지 말로 얘기하니까 뭐라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거에 그런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배웠던 그런 구조체에 대한 타입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이 행에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스트럭트 유저 타입으로 멤버 3개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8행에서 이제 함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근데 이 함수가 보이드니까 결과값을 돌려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값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함수 이름은 display underbar st고요. 이 함수는 스트럭트 유저. 자, 스트럭트 유저가 뭐예요? 네, 요런 애들 3개를 가지는 애가 스트럭트 유저예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 D 혹은 D1, 자, D1에 2 배열 이렇게 선언해서 썼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란 이름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함수할 때 어떻게 썼어요? 인티저는? 네, int, n 이렇게 하면 함수에서 건네받는 값을 누가? n이 건네받은 것처럼 데이터가 이제 건네받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는 한 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이렇게 3개가 세트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메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메인으로 들어가 보면 스트럭트 유저 타입으로 D 하나 선언했습니다. 자, 요게 같은 타입이죠. 요거랑 지금. 그 다음에 거기에 이름 김명환, 전화번호, 그 다음에 퀵에다 1을 저장을 했고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 호출 파트로 갔을 때 D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누구한테? 네, 데이터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사. 자, 앞에서 데이터는 D 이런 식으로 할당해서 복사할 수 있다 했던 것처럼 같은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스트럭트 유저라는 같은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내용을 복사하거나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거 안에 우리가 멤버 접근할 때 어떻게 써요? 네, 점 찍어서 접근했죠? 데이터.name, 데이터.phone, 데이터.quick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이거 프로그램 할 때 앞에서 어디에서 이 문장 어디서 썼었어요? 네, 그냥 메인에서 여기다 썼었잖아요. 그래서 내용 결과 보는 거하고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변수 어디다 저장했었는데 네, D에다 저장했었는데 함수를 호출하면 건네받는 건 누구라고요? 데이터. 복사해서. 그럼 D 데이터하고 데이터는 다른 거예요.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똑같지만 다른데 복사해서 건네받아서 지금 두 개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려면 우리가 뭘 썼죠? 네, 배열이나 포인터를 썼죠. 그럼 똑같아요. 여기서도 스트럭트 유저에 지금 받는 이 데이터 파트를 배열이나 포인터로 받으면 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int하고 n 이렇게 선언해서 여기에서 i 값이 있었다면 이렇게 복사해서 받은 것처럼 그냥 데이터만 복사해서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력된 결과는 메인에서 출력한 것과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그냥 두지 마시고요.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다 했다 넘기지 마시고요. 자, 1행부터 22행까지 여러분들 직접 다 코딩을 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8행에 함수 원형 쓰실 때 세미콜론 잊지 마시라고 했고요. 지금 이 함수는 리턴 값 없습니다. 보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리턴 안 써줘도 상관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네받는 파트 없다는 거. 우리가 예전에 함수에서 했던 내용도 한번 마음속으로 복귀하시면서 코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인자로 구조체 포인터 사용하는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행에 보시면 스트럭트 유저 여기서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N이라는 유저 타입 만들어서 그 타입 안에는 name, phone, quick 세 개가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9행에 보시면 이제 함수를 10행에서 함수 원형을 선언했는데요. display underbar s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만든 그런 타입을 받는데 뭘로 받아요? 네, 포인터로 받아요. 그럼 주는 쪽에서는 그러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뭘 줘야 되는 거죠? 네, 주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전에 함수로 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int k 이렇게 하면 값을 복사해서 받는다고 했고 이게 이렇게 포인터로 되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값을 이 k가 가리키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struct user 타입은 integer, 캐릭터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만든 것일 뿐 단순한 그냥 데이터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선언함부로 와서 들여다보시면 struct user 타입으로 d를 선언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int n 이렇게 선언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int n은 1 이렇게 세미콜론 하면 1값이 n에 들어갔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얘는 struct user 타입이니까 한 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3개. 네. 이름, 폰, 퀵이라는 3개가 그냥 세트로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display underbar st 하고 넘겨줄 때 지금 뭐 주고 있어요? 네, 주소값 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n% 붙은 거예요. 만약에 이 n 값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네, n% n 이렇게 줘야 된다고 했어요. 함수 줄 때. 자, 그러면 display underbar st가 호출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지금 포인터로 받았죠? 포인터로 받았어요. 그러면 배열로 받았을 때는 여기에다가 뭘 쓴다고 했어요? 점을 쓴다고 했지만 포인터로 받을 때는 이러한 기호를 쓰셔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접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찍힐까요? 네, 김명환이라는 글자가 찍히겠죠? 그리고 나서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리턴도 없습니다. 보이드였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출력하고 이 부분 실행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17행으로 오셔서 change underbar st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25행으로 가서 함수 호출이 되는데 역시 n%d 했으니까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뭐? 첫 번째 주소를 얘가 건네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트링 카피 하는데 문자 카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앞에 destination, 가운데 뭐? 가운데 뭐요? 네, 그 길이, 그리고 나서 실제 복사하려는 데이터, 소스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데이터가 복사돼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데이터 네임에다가 복사하라고 했지만 실제 어디에다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d.name에 복사가 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김명환이라는 이름 대신 이 진영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첫 번째 출력한 거는 요것 때문에 출력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출력한 거는 요것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거는 뭐 한 거예요? 데이터 복사만 한 겁니다. 이 출력은 그 다음 문장 어디? 네, 18행에 의해서 호출이 돼서 선생님 이상한데요? 아니, 여기는 지금 복사만 한 거예요. 복사만 하고 그냥 끝낸 거고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 그 바뀐 데이터를 다시 누구에게 준 겁니까? 네, 21행에 display underbar st를 호출해서 d를 받은 다음 그 다음에 데이터가 출력된 겁니다. 그러니까 display underbar st는 2번 호출이 된 거죠. 그때 비로소 출력이 된 거라는 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코딩 다 해보시고요.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인자로 구조체 배열 사용하는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행과 7행까지는 struct user type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데이터 타입 쓰겠고요. 자, 8행에 보시면 이제 함수가 아까는 display underbar st가 요게 우리가 만든 타입의 포인트 하나만 받았다면 이번에는 그냥 일반 데이터 값 받는 거 하나 더. 그래서 파라미터가 2개가 되네요. 자, 그리고 11행에 보시면 struct user 타입으로 배열 하나 선언했습니다. 자, 배열에 뒤에 0번째는 요 내용이, 뒤에 1번째는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자, display underbar st 해서 d의 주소값을 줍니다. 그럼 그걸 누가 받아요? S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첫 번째 있는 데이터는 D도 가리키고 있지만 결국 누구도 가리키고 있다? 네, S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S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변형을 하면 이 D 부분이 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N 같은 경우에는 2를 건네봤지만 2를 복사해서 N에다 그냥 2를 할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포문에서 i가 0부터 n까지, n이 얼마였어요? 네, 2였죠.
그래서 i가 2보다 작을 때까지 0, 1 이렇게 두 번 로테이션 하는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배열로 사용하실 때는 점을, 포인터로 사용하실 때는 화살표 모양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개 차이만 있어요. 받을 때 함수의 인자로 구조체 배열을 받을 때는 선언은 아까하고 똑같이 그냥 포인터로 선언하시고 쓰시는 것만 이런 표현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 자, 이 부분 직접 역시 코딩하시고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인터 쓰실 때 가로의 위치, 화살표 이런 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에러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서 코딩하시고 결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김명환 들어있던 그 뒤에 0번째 세트가 요 SI, S 플러스 I의 화살표 폰 SI 이렇게 배열 첨자를 이용한 요걸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1번째 내용이 찍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표현이 이렇게 달라도 결과는 그냥 별 무리 없이 아까하고 똑같이 찍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의 결과값으로 구조체 자체를 반환하는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을 보시면 이번에는 구조체 타입이 좀 바뀌었어요. struct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체 하나 선언했고요. 그 안에는 캐릭터 20개짜리, 그 다음 인티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세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행과 8행에 함수 원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7행은 내가 돌려주는 값이 struct person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줄 때 이름하고 아이디가 들어있는 두 개 세트를 건네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함수로 파라미터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8행에 보시면 void display underbar st니까 얘는 돌려주는 값은 없어요. 그렇지만 건네받는 값이 struct person type, 즉 이렇게 이름하고 아이디가 쓰여 있는 걸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 원형 먼저 살펴봤고요. 자, 메인으로 들어갔습니다. struct person 해서 D. 자, D는 뭐하고 뭐를 가진다고요? 네, 이름, name하고 id 이렇게 두 개를 항상 세트로 가지고 있는 게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input underbar st. 아까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void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줍니다. 자, 그럼 input underbar st 함수로 가보면 아무것도 안 건네 받았고 함수 안에서 struct person이라는 걸 하나 선언을 합니다. 함수 안에서. 그리고 이름을 입력을 받겠대요. 그래서 s.name으로 getS해서 이름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뭔가를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scanf underbar s로 학번 8자리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어디에 다는 거예요? 네, S에. 만약에 지금 이게 구조체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건네받을 수 없습니다. 함수를 통해서는 하나의 타입만 건네받을 수 있는데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 S라는 걸로 패킹을 해서 뭐하고? 이름하고 아이디 두 개가 세트로 넘겨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저장되는 겁니까? 네, D에. 그러니까 결국 D는 S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S를 건네받아서. 같은 데이터 타입 길이는 는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앞에서 배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display underbar st에서 그 건네받은 D. 그럼 D에는 사실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아까 S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그 내용이 지금 D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다시 줘요? 네, display underbar st에 s라는 애한테 줘요. 그럼 이 s하고 이 s는 다르다니까요. 얘는 지역함수예요.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s예요. 옆 동네에 있는 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우리 동네에 있는 철수예요. 그래서 s는 똑같지만 지역별, 서로 다른 지역에 그냥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s는 뭐를? d가 준 값을 복사해서 받아서 그거를 지금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다시 한번 프로그램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출력하면 볼게요. D를 선언을 했고 D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input underbar st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다시 struct s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름을 출력하라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박준영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get s에 의해서 s.name에 박준영이라는 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학번 8자리 입력 후 엔터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scanf underbar s를 통해서 지금 입력한 숫자가 id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세트가 지금 S라는 곳에 하나로 패킹이 돼서 누구한테 건네지는 거예요? 네, D라는 거에다 건네지는 거예요. D에다가. 그럼 결국 S에도 요게 들어있고 D에도 뭐가 들어요? 예, D에도 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그러면 그거를 display underbar st라는 애가 호출을 하면 이쪽에 있는 S에게 주는데 ES와 ES는 다르다. 그러면 또 S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박준영과 학번이 입력이 되고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결과가 출력이 되고 이 함수가 일이 끝나서 돌아왔더니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S, 여기 있는 D, 여기 있는 S는 데이터는 같지만 어느 곳 하나 바뀐다고 해서 서로 연동돼서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뭘 쓰지 않기 때문에요? 네, 포인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값이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함수의 결과나 뭐 주고받을 때 포인터를 쓰게 되면 그때는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수 문제 5번은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초기화한 다음, 뭐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데이터, 여러분 데이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데이터를 초기화한 다음에 사용자 정의함수 디스플레이에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완전히 새롭게 하려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 틀은 잡아드리고요. 사용자 정의함수 파트만 구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자, struct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구조체 선언하고 있고요. 이름, 폰, 이메일, 어드레스, 벨 해서 총 5개의 멤버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void, 리턴값 없다는 얘기죠. display underbar st라는 함수 선언했고요. struct person type, 지금 위에서 만들어진 타입을 포인터 D로 하나 받을 거고요. 그 다음 일반 숫자, 네, 배열이 몇 개인지 건네받는 거예요. 요 n이라는 변수 인티저로 건네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 struct person D3 해서 배열 3개 선언했고요. 뒤에 0번째 요 부분, 뒤에 1번째 요 부분, 뒤에 2번째 요 부분. 데이터는 여러분이 다른 걸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display underbar st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데이터를 초기화한 배열 주소 건네주고요. 3. 지금 배열이 몇 개였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3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했다고 하면 여기는 바꿔주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함수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이 호출이 되면 지금 D라는 이름으로 요 D를 건네받을 건데 요 D와 요 D는 다른 거예요. 예, 이름 글씨는 똑같지만 다른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 D가 헷갈리시면 요건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 선생님 똑같이 D잖아요. 그럼 다른 걸로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다른 걸로 하세요. 여기 원래 D였고 여러분들 여기 건네받는 거 그럼 K로 할까요? 네, K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별표 K. 그러면 K도 이곳을 가리키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3이라는 데이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건네받은 데이터를 모두 다 화면에 쭉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